자, 비트코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디에 저장되는 걸까요? 저도 이제 우연히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걸 끝까지 보셔서 비트코인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어떤 사회에서의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이해했다라고 오해했던 부분들, 그것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에 보관되지가 않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금과 달리 디지털 현금인 비트코인은 어디에 존재하고 보관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블록 내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게시글은 게시판에 저장이 되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하면 그 페이스북에 저장이 되죠, 포스팅이. 그렇듯이 이 최초의 블록체인인 비트코인도 역시 비트코인의 어떤 블록에 보관된다는 인식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엄밀한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블록체인에는 분명히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되기는 하지만 그 데이터 자체가 비트코인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가상의 개념입니다. 그 나를 찍은 사진 속에 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만 나라고 하는 실체가 사진 속에 있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진 속에 저의 이미지가 있죠. 하지만 나라고 하는 실체는 사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그 초상적 개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이 존재하고 보관되는 위치를 굳이 따져본다면 일단 블록체인은 아니에요. 자, 그럼 도대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자,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 연구소, 오늘의 빨간 약 드시죠? 비트코인은 어디에 보관되는가? 비트코인은 언제나 당신에게 있어요. 당신의 비트코인은 언제나 당신에게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비트코인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먼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식적 견해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우샤님 어서오세요. 자, 현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현금. 자, 우리는 현금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우리는 현금을 소유할 수 없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다. 1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2번. 현금을 소유할 수 없다. 현금은 소유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나 이해가 갑니다. 1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2번. 예.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현금 한번 생각해 보면요. 현금은 이제 그 자체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그 현금 그 자체가 교환의 대상이, 실제로 물리적 현금을 건네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현금 그 자체가 교환의 대상이자 우리가 소유하는 그 소유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이제 직관적이고 반복되는 그 행동 속에서 그렇게들 받아들이기 쉽죠. 그러나 사실 현금이라는 것도 실상은 한 종류의 어떤 물리적인 토큰일 뿐입니다. 우리가 블록체인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토큰 개념을 이제 좀 많이 익숙하시죠. 뭐 펀저블 토큰, non fungible 토큰 해서. 자, 그러면 이 지폐도 사실상 토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저블, non fungible, 뭐 ES20, ES720 등등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이런 토큰들은 디지털 형태의 토큰인 거죠. 자, 그러면 이 현금이라는 건 물리적 형태의 토큰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지폐 형태든 아니면 동전과 같은 주화 형태든 물리적 현금을 이 물리적 현금은 돈에 대한 소유권을 상징하는 징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금이 곧 돈이 아니라 이 현금은 우리가 어떤 돈,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징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군가 1만원의 지폐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1만원의 돈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그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 만원권은. 자, 누군가가 마패를 들고 있다. 우리 암행어사 기억나죠? 옛날에 마패를 들고 있다면 말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마패 그 자체가 말을 사용할 권리는 아닌 거죠. 마패는 말을 사용할 그 권리에 대한 표시죠.
누군가가 입장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입장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입장권 그 자체가 권리는 아닌 거죠.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 이 소유권은 그 소유권을 상징하는 현금을 소지한 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금을 소지했을 때 이 현금 자체를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현금은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라 거예요. 물리적 현금은 여러분께 아니라 나라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재산이에요. 이 현금은. 그러니까 이 현금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어요. 국가의 것이죠. 아니면 이제 발행을 만약에 은행에서 했다면 그 은행 겁니다. 그럼 우리가 소유하는 거는 그 현금 자체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 현금을 소지함으로 인해서 그 현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그 권리를 소유하는 거죠. 어떠한 권리냐? 그 현금이 상징하는 그 소유권을 상징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경제적 권리를 소유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이 대부분의 경우는 이 소유권이 그냥 그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죠.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유실이나 도난이 발생할 경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유실을 그러니까 잃어버렸거나 도난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현금을 소지한 자와 그 현금에 연결되어 있는 돈, 즉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 권리죠. 그 경제적 권리의 소유권자 간에 불일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유실이나 도난이 발생해도 그 소유권, 원래의 소유권, 원래 주인에 해당되는 그 소유권은 이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현금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거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죠.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소유권을 돌려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소유권은 원래 원주인에는 항상 있는 거고 그 소유권을 그 소유권의 소지를 바꿔주는 거죠.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여행을 가셔서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여권의 소유권은 변경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여권은 계속 여러분의 여권이에요. 하지만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죠. 자, 그걸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자, 물론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죠. 왜냐면 단순 유니실의 경우에는 양심적인 이제 소지자가 이걸 획득한 사람 습득자가 원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 절도 같은 경우에는 범인이 알아서 그 돌려줄 리가 만무하죠. 또한 수사를 통해 검거하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댓글에 조금 이제 어렵다고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가 익숙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와 어렵네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현금이 보증하는 가치만을 소유한다는 뜻인가요? 그 가치가 아니라 현금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거래를 할 권리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려면 여러분들 물물교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2번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건과 물건을 거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등가의 물건을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해요. 만약에 그러면 사실은 이건 뭐냐면 물건을 받고 돈을 주고 다시 그 돈을 받고 물건을 주고 두 개의 거래가 합쳐진 게 물물교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떤 물건을 사려면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래야지 합법적인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바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매력, 무언가를 구매할 수 있는 양인 거죠. 구매력을 수치화한 거죠. 무언가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수치화해서 그 권리를 내가 들고 있다가 물건을 산다는 얘기는 물건을 내가 받고 그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구매력을 그 나한테 판 사람한테 양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양도를 했다라는 증빙으로 현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은 움직이는 장부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을 이어가면 이제 당연히 이게 완벽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케이스에서는 항상 그 현금이 원주인에게 그 징표 역시도 원주인을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이제 괜히 격리가 발생했다가 다시 따라와 줘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 않죠. 유실되고 그냥 끝까지 못 찾는 경우도 많죠. 훨씬 많을 수도 있죠. 자, 하지만 그런 부분은 그냥 감수하는 거예요. 원칙은 뭐다? 그 소유권이 절대 이전하는 개념이 아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일이가 있죠. 또 이제 물리적 현금이 없더라도 자, 물리적 현금이 없더라도 그 원 소유주의 소유권을 쉽게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다면 물리적 현금의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잃어버렸어도 그거는 이를테면 이제 신분증 잃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저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제가 만약에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재발급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불편해지는 건데, 현금이란 것도 하나의 징표니까 사실은 이제 현금을 잃어버렸으면 뭐 이제 그 완전히 유실되고 잃어버렸다는 거를 뭔가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걸 다시 재발급해줘도 상관없겠죠. 그러나 이제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하죠. 이를테면 5만원짜리 현금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면 다시 5만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0만원 정도 들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뭐 법리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시스템은 물리적 현금이 없이는 그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사실상 좀 불가하다. 이러한 단점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현금 자체가 우리의 소유의 대상이고, 그 자체가 그냥 소지만 하는 것으로서 바로 소유권이 그냥 바로바로 이전이 된다라는 이 상황에 익숙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금의 경우에도 우리가 실제로 소유하는 것은 그 물리적인 토큰이 아니라, 물리적 토큰은 이제 손에 만져지는 현금이죠. 그것은 우리 게 아니라 나라 거라고 했죠. 이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 토큰 속에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추상적 권리, 어떤 자격을 소유하는 것이다. 자, 덧붙이자면 이 물리적 토큰에 해당되는 현금 자체는 우리가 실제로 소유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 현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현금을 뭐 태우든 씹어먹든 자유겠지만, 여러분들 현금을 이렇게 불에 태우거나, 땔감이 없어 춥다고 불에 태우거나, 뭐 이렇게 담배 말아서 피우거나, 뭐 씹어먹으시면 다 그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예. 그 물리적 현금은 국가 소유다, 라는 걸 빌려 쓰는 겁니다. 우리가 도구는 빌려와서 쓰는 거예요. 현금에 대해서 좀 봤고요. 이번에는 어떤 자격이 어디서 저장되는가 한번 따져봅시다. 자격, 발언권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기자회견 같은 걸 해요. 기자회견에서 여러 기자들이 손을 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여러 기자들 중에서 어느 기자에게 질문할 자격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기자회견장에서의 프로토콜을 한번 따져봅시다. 기자회견장에서의 프로토콜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기자들이 손을 들죠. 이렇게. 그럼 발표자가 기자를 지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지목받은 기자에게 마이크가 건네지죠.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받아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자, 이렇게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마이크도 질문할 자격에 대한 토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게 지목되는 걸 잘 못 봤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소란스러운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누군가 마이크를 들고 실제로 이제 다들 들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질문할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마이크를 갖고 있는 거겠지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마이크의 그 소지 자체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성립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면 마이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거쳐간 모든 사람들이 질문할 자격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 좀 건네주, 사람 많으면 이제 진행요원이 직접 들고 와서 건네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뭐 이렇게 들고 있다가 한 기자가 질문한 다음에 답변 다 듣고, 만약에 옆에 있는 기자가 지목이 됐다 이러면 다시 진행요원에 줬다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이렉트로 주기도 하고, 건너면 이렇게 손을 타고서 이제 건너가기도 하겠죠. 그러면 그 마이크를 들고 있을 때 중간에서 거쳐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발언권을 얻는 게 아닌 거죠. 이 마이크 자체가 발언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현금 자체가, 현금과 핵심은 다르다는 거죠. 이 마이크는 하나의 토큰인 거죠. 상당한 경우는 일반 어지간하면 이 마이크를 들고 있으면 발언권이 있다는 게 거진일치하지만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편당번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 앨리스의 팀에서는 이제 팀으로 배달된 우편물을 이제 이 회사 문서 수거실에서 수거해서 오는 당번을 매일 하루씩 돌아가면서 맡아서 처리한다고 해요. 만약에. 자, 그러면 우편 당번을 이제 결정하는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 당번, 이제 이 프로토콜 버전 1이에요. 이제 이 당번증이라고 하는 토큰을 사용을 해요. 당번증. 그래서 오늘의 우편 당번이 우편물을 수거한 후 다음 당번이 될 사원을 지목해서 새로운 당번이 되었음을 팀원에게 알리고 다음 당번에게 당번증을 건네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당번증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당번이 옮겨가는 거죠. 자, 이때 이번 턴에서 이미 당번을 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해요. 그래서 이제 쭉 서로 다음 해서 이렇게 한 번도 당번을 안 한 사람이 이제 없어지면, 다 한 번씩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새 턴이 돼서 그 새로운 턴에서는 다시 리셋이 되고 다시 이제 당번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이 이런 일을 많이 하죠. 자, 이렇게 되려면 당번증이 필요하겠죠. 자,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당번증이 들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당번이라는 것은 아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당번증이 약간 마이크처럼 뭐 원래는 A한테 줘야 되는데 B가 잠시 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당번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누가 당번인지 식별을 편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보조적인 수단이지, 당번증을 들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당번이야 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번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당번인 건 아니다. 당번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근데 이제 당번증은 좀 옛날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방식으로 이제 메신저로 프로토콜 버전을 올렸어요. 누가 당번이 되는지를 팀 단톡방에서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당번은 좌니님입니다. 수고해주세요. 그래서 2번 당번이 이렇게 정해진 메시지를 단톡방에 어나운스를 해요. 그래서 오늘의 우편 당번이 당번 업무를 마치고 나서 다음 당번을 팀 메신저를 통해서 지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똑같아요. 이때 이번 턴에서 아직 당번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지정을 하고 한 턴이 종료되면 전체 팀원 모두가 다시 후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당번은 좌니님입니다. 수고해주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은 이 프로토콜 자체가 당번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제는 토큰도 존재하지 않죠. 예, 당번증이라고 하는 당번 그런 토큰이 없어요. 없고 오로지 어떻게 되겠죠? 단톡방에 이 프로토콜이 오고 간 히스토리만 남겨지겠죠. 우편 당번이 이번 당번이 누구였다. 자, 그러니까 당번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도 마찬가지로 이 메신저에서 새로운 당번이 지정되는, 즉 해당인에게 이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당번이라고 어떤 의무가. 그래서 당번이 누구에서 누구에게로 이동했다라는 그 이력과 기록은 메신저에 남지만, 당번이라고 하는 추상적 책임은 메신저에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 다음 당번은 좌니님입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당번은, 이 당번이라고 하는 이 책임은 이 메신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좌니한테 있는 거죠. 즉시 좌니한테 와버리는 거죠. 조금씩 이제 감 잡으셨죠? 자,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하느냐? 비트코인 얘기하기 전에 자, 시스템과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이 있고 실체적 진실이 있습니다. 아니면 현금 시스템이 있고요. 자, 당번의 예를 다시 이어서 가자면 당번증을 사용하던 아니면 이제 메신저를 사용하던 그 시스템은 당번이라고 하는 책임을 어떻게 이전시키고 확인할 것인가 하는 프로토콜을 교환하고 확인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시스템이 실체적 진실을 잘 기록하여서 그 상태가 항상 실체적 진실과 일치한다면 참 좋죠. 무슨 얘기냐면 당번증은 항상 당번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마이크를 예를 들자면 마이크를 이렇게 건네주는 일이 없이 항상 마이크가 다른 권을 지닌 사람으로만 다 다이렉트로 이전이 된다던가. 그러니까 그러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그 실체적인 진실의 괴리가 조금씩 항상 있다. 즉 기록 및 운영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오류가 스며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실체적 진실과 이 시스템 간에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언제나 무엇이 우선한다? 당연히 실체적 진실이 권위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신저에서 다음 당번의 이름에 만약에 오타를 입력했어요. 아니면 문장을 애매하게 해서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오류로 인해서 아니면 이제 어떤 오류로 인해서 그간의 기록들이 뭐 지워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단순히 시스템 기록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단톡방에 있는 메시지 기록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록에 뭔가 오류가 있으니까 더 그 맥락적이고 실제적으로 벌어졌던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전 당번한테 너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한테 다음 당번을 지목하려고 했던 거야? 라고 다시 물어본다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최대한 재구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검증을 해서 확인한 뒤에 자,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실체적 진실을 근거로 다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검토한 이 내용을 기반으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현금을 활용한 돈의 소유권 이전 프로토콜 한번 확인을, 그러니까 현금을 활용한 돈의 소유권 이전 프로토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첫째, 돈의 소유권은 해당 돈을 지시하는, 즉
화폐의 소지자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죠? 화폐를 소지하고 있으면 그 화폐가 가리키고 있는 돈, 추상적 개념인 돈, 물리적인 그 화폐가 아니라 현금이 아니라 그 현금에 액면가가 써있죠. 그 쓰여 있는 내용, 즉 실제로 개념적인 돈, 그 돈에 누가 소유하고 있다? 화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일반적인 단 그 해당 화폐를 불법적 방법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죠? 그리고 합법적 방법으로 화폐 소지자의 합법적 방법으로 그 화폐의 소지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새로운 소지자가 해당 화폐의 그 해당 화폐와 연결된 그 해당 화폐가 이 지시하는 토큰이니까 지시하는 돈, 즉 어떤 경제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입니다. 자, 우리는 비트코인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밀한 관점에서 보면, 자, 비트코인 소유할 수 있다 1,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는 없다 2. 자, 비트코인 소유할 수 있다가 1번, 없다가 2번. 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현금 물리적 그 현금 자체를 소유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비트코인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을 소지하고 내가 제어할 수는 있습니다. 소지하고 제어하지만 내가 소유하는 것은 비트코인 그 자체가 아니라 현금 그 자체가 아니라 현금에 담겨있는 추상적 권리를 소유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그 자체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담겨있는 추상적 권리를 소유하는 겁니다. 즉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경제적 처분권을 소유하는 것이지 비트코인 그 자체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 또 하니까 우편당번처럼 어떤 추상적 권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소지자가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거래의 대가로 자신이 소지한, 소유가 아니라 자신이 소지한 비트코인 처분권을 타인에게 지불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쭉 돌아본 걸 종합해서 비트코인의 이 처분권이 이전되는 프로토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정의인가 핵심인 거죠. 우리가 다음 당번은 쟈니님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문구가 나오면 당번이 이전된 걸로 보는 거죠. 근데 다음 당번은 쟈니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전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분분하겠죠, 의견이. 그러니까 프로토콜을 명확하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명확하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자, 비트코인 프로토콜 이렇게 돼요. 비트코인의 현 소유주는 해당 비트코인에 연결된 수수께끼를 풀어요. 풀거나 못 풀거나 하겠죠? 예. 그래서 false 아니면 true 아니면 false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내가 푼 비트코인, 대상의 비트코인에 수신자만 풀 수 있는 수수께끼와 연결을 해요. 자, 요게 비트코인을 넘겨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트코인 트랜잭션에 담겨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소지하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단 수수께끼로 잠겨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엄밀하게 하면 수수께끼로 잠겨있다라는 말도 틀렸어요. 그냥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어디에 그냥 다 모두의 눈에 보이고 가상의 실체이긴 하지만 그냥 어디 숨어 있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을 무슨 암호화 시켜가지고 암호를 해독해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냥 디지털 누구한테 있다. 만약에 저의 월렛이면 내 월렛과 연결되었다. 이런 게 투명하게 그냥 그대로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이게 그냥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수수께끼를 풀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 비트코인의 주인이 맞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것 뿐입니다. 정말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디 그 디지털한 락커에 정말 딱 잠겨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비트코인 그냥 따로 있고요. 이 비트코인과 연결되어 있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근데 이 수수께끼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직접 잠그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연결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수수께끼는 저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가 풀리면
누가 풀겠습니까? 저밖에 풀 수 없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이거를 비트코인을 이제 봉투를 열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는 거죠. 즉 프로토콜, 다음 당번은 잔이님입니다. 잔이님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이 단톡방에 올라오면 그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올라오면 그 즉시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여기서 뭐 물리적으로 뭐 반응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 다음 당번이 옮겼구나. 그 추상적 책임이 옮겨갔구나 라고 다들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제가 누구한테 보낸다는 거는 제가 제 거로 인정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수수께끼를 풀면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으면 그 사람만 풀 수 있는 수수께끼로 만들어서 그 수수께끼와 얘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놔요. 자, 저의 이 영상과 강의를 오랫동안 보셨던 분이라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기서 이 수수께끼는 바로 비대칭 키를 암호화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주고받는 게 비트코인 프로토콜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 했던 얘기를 돌아가면 그러면 이제 과연 정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에 저장되지 않는다면 자, 비트코인은 항상 그 나의 비트코인,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블록체인에는 무엇이 저장이 될까요? 궁금한 게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것은 무엇이냐? 블록체인에는 비트코인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단톡방에 있는 이 메시지가 기록되는 거랑 동일해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이 프로토콜을 주고받았던 그 메시지들이 발생 순서에 따라 쭉 기록되는 거예요. 단톡방이랑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딱 단톡방이랑 유사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전체 비트코인 거래 과정을 기록하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이 블록체인 블록들은 전체 비트코인 거래 과정을 기록하는 일종의 공공 CCTV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공 CCTV야. 자,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CCTV로 찍혔다고 해서 뭐 만약에 도난이 됐어요. 그러면 이 도난을 절도범이 CCTV에 기록이 됐지만 절도범이 CCTV 안에 있는 건 아니죠. 절도범의 실제 위치는 현실에 있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그 내용이 비트코인이 그 블록체인에 정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이 어디서 어떻게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CCTV처럼 기록된 게 블록체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CCTV처럼 이렇게 얼굴 다 보이고 이게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다 마치 이제 이런 조망 각도에서 보니까 이제 섬찟하죠. 누군가 이렇게 관찰하고 염탐하고 야, 비트코인 써도 될까? 이제 이런 생각에 대해서 좀 프라이버시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비트코인은 이제 이런 식의 빅브라더처럼 모든 게 다 백일하게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식의 CCTV는 아니에요. 굳이 CCTV랑 비유를 하자면 손만 나오는 거예요. 손만. 얼굴이 안 나오고. 그래서 누구 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갑만 나오는 거죠. 지갑이 열려서 그 지갑 안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오고 어느 지갑으로 들어가고 그 지갑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와서 다른 지갑으로 또 다른 지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영상만 찍혀 있는 거예요. 그 영상만 잔뜩 찍혀 있어요. 우리 인류가 다 쓰면은 그 영상이 정말 누구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마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하려면 이제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트레이싱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쓰면 쓸수록 비트코인은 더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죠. 비트코인은 이 세상 사람이 한 10명밖에 안 쓴다.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손밖에 안 보이고 지갑밖에 안 보여도 그 CCTV에 찍히지 않았어도 대충 몇 번 이렇게 보면은 특징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이렇게 하는지 10명이면 다 알겠죠. 그러면 그게 100명, 10,000명, 1억 명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버시는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장 용량,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가 이렇게 CCTV처럼 이렇게 그럼 그 비디오 영상을 전부 다 들고 있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면 이제 CCTV를 다시 까봐야 되잖아요. 누구라든. CCTV가 이제 기존의 방식은 이제 이 은행이나 이런 곳을 보면은 CCTV가 다 한 군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촬영하고 그 기록도 은행에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문제가 잘못되면 다시 은행에 찾아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CCTV의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지, 위변조가 되지 않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킹도 박아야 되니까 이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블록체인은 이 CCTV 데이터를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나눠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이 막대한 분량의 CCTV 데이터를 다 일일이 들고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BTC, 비트콩이요. 비트코인이라고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 비트콩 같은 경우에는 그 용량을 제한했죠. 10분의 1MB로 제한을 했죠.
자, 사실은 근데 그거는 무지에서 나온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CCTV를 통째로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해쉬 그리고 머클툴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기가 막히게 압축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냥 일반 유저들이 내가 어떤 거래를 했을 때 실제 CCTV에 내용을 리플레이 할 수 있는 이 원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CCTV의 한 장면을 들고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했었다라고 주장을 할 때 그 이미지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만 들고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블록 헤더예요. 자, 블록 헤더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블록 헤더를 보면은 CCTV의 그 내용이 보이지가 않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일종의 목차 같은 거예요, 목차.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나 억울합니다 해서 저한테, 아니면 제가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이를테면 제가 무인 점포의 주인인데 누군가가 제가 없을 때 들러서 물건을 갖고 지불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확인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손님이 와서 자기는 결백합니다 라고 해서 그 손님은 자기 거래니까 그 CCTV 데이터를 직접 들고 있는 거죠. 원본 데이터를. 저는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원본을 가져오면 그 원본이 제가 들고 있는 헤더만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아, 원래 이 원본이 맞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용도로 일종의 이 미니맵 같은 헤더 값만 모든 개개인의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들고 있으면 돼요. 그 헤더 사이즈는 어떻다? 1년에 420MB 밖에 안 된다. 1년에 420MB.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저장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장 용량에 문제도 없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 블록체인 속에는 거래의 기록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거래의 대상인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 상징하는 그 비트코인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가 실제적으로는 거래의 대상이죠.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 그죠? 즉 거래의 대상인 비트코인의 어떤 권리라고 하면 이제 복잡하니까 지금 정도의 문맥에서 그냥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의 대상인 비트코인과 이 재화, 이것은 블록체인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거래 당사자에게 있다. 블록체인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기록하고 확인하는 데 유용한 인류 공용의 도구일 뿐이다. 뭐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예, 종태님 오랜만입니다. 예, 엔진이 1년에 4.2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살아오면서 직관적으로 느꼈던 내용과 다르지만 들으시는 데는 무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개념이 사실 이런 식으로 엄밀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 것인지, 그 프로토콜, 그런 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강의 내용 중에 뭐 추가로 궁금하신 거라든가 아니면 오늘 내용과 별개로 평소에 궁금하셨던 게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금은방을 털고 있는 절도범이 찍히는 CCTV인데요. 마찬가지죠. 이 블록체인에는 이 절도범이 훔쳐가고 있는 이 사실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도범이 훔쳐갔어요. 그러면 이 금은 이 절도범 거다? 아니죠. 이 금은 금은방 주인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자꾸 이제 그거를 주와 객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프리징 할 수도 있고 동결시키고 다시 원주인한테 돌려준다든가, 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어떤 일이 잘못되면 잘못됐다라는 것 자체도 그냥 블록체인에 기록이 될 뿐이에요. 이렇게 훔쳐가고 이게 잘못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현실에서는 항상. 그러면 이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CCTV에 기록이 되었다 해서 이 상황이 실체적 진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소유권의 소유관계가 바뀌는 걸로 보는 게 아닌 거죠.
절도범은 불법적으로 이거를 소지하고 있는 것 뿐이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다시 이 CCTV에 있는 내용과 CCTV 밖에 있는 다양한 사실을 다 종합해서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사회가 최대한 노력을 한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비트코인에 기록된 내용도 CCTV처럼 최대한 그 실제로 벌어진 상황을 저장하는 것 뿐이다. 이 저장된 내용이 그 자체가 진리가